이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 시장의 언어를 모르면 다치는 거고. 조명 관계로 선글라스 좀 썼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 투자에서 많은 도움이 될 주식은 마음의 사업이다 4장을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분이나 7분 정도에 소화할까 합니다. 대중이 마음이 보내는 신호를 분석하라. 사실 대중이 보내는 마음이 어디에 나타나냐면 주가에서는 일봉 차트와 밑에 거래량이 말하는 거죠. 거래량은 뭐죠? 거래 대금이죠. 돈이 들어오고 나가느냐, 주가가 상승하고 움직임이 어떠냐, 이게 두 가지가 신호를 분석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대중의 마음을 보내는 신호를 분석하라는 결국 거래량과 주가다. 시장을 보는 가장 순수한 언어는 결국 주가와 거래량. 이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 시장의 언어를 모르면 다치는 거. 오늘 장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죠. 재무제표가 아무리 좋고 실적이 좋아도 주가가 못 가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이번 장에서는 재무제표로 고르더라도 주가가 가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세코타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점쟁이들은 미래에 산다. 점쟁이들은 미래를 점쳐주잖아요. 돈을 잃는 투자자들도 그러하고 기본적 분석가들도 그러하다. 무슨 얘기냐면 돈을 잃는 투자가들, 재무제표를 같이 투자라고 해서 믿고 투자하고 손실 보는 사람들, 미래에 대한 것만 가지고 투자하다가 다친다는 거죠.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 차트도 많이 봐야 됩니다. 자, 기본적 분석을 보는 것은 주식시장에서 봉이 되는 길이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이 장에 얘기하는 그랜빌은 기본적 분석, 재무제표로 투자하다가 손실을 보고 기술적 분석으로 투자를 해서 돈을 벌었기 때문에 이번은 이제 기본적 분석가에서 기술적 분석으로 옮겨가신 분인데 제가 보기에는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을 다 알아야 됩니다. 우선 우리가 연구할 대상이 되는 종목들이 기본적 분석에서 준비가 돼 있어야죠. 돈을 벌고 있는 회사들은 단기에는 떨어지더라도 시간이 가면 계속 돈을 잘 보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30년에 1000배 올랐어요. 10년에 330, 1년에 33배씩 올랐으니까 대단한 거 아니에요. 한 달에 그 3배씩 2.7배, 2.5배 이상 올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이 지금 그런 주식을 고르면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하면서도 충분히 여러분의 별도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랜빌은 이제 재무제표 보는 사람들을 조금 비꼬아서 얘기한 거죠. 기본적 분석, 재무제표만 보면 주식시장에서 봉이 되는 길이다. 재무제표를 먼저 보지 말고 이렇게 보는 것도 좋습니다. 기술적 분석, 차트에서 일단 매집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매수하고 그 다음에 기본적 분석을 연구해서 재무제표를 장기로 쭉 보다 보면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이제 이런 모습이 나오죠. 삼리식품이 2004년부터 2010년 사이의 모양입니다. 이때 보면은 주가가 약간 상승하다가 실적은 개선되고 있고 매출도 올라가고 영업이익도 늘고 있는데 주가는 하향합니다. 결국 투자가들이 손실을 보고 떠나게 되죠. 하지만 실적이 계속 매출이 좋아지면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주가는 우상향하게 됩니다. 단기에는 많이 하락하게 되면 사람들이 실망하게 되는 거죠. 매출과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잘 매치해서 여러분들이 주가를 연구하셔야 돼요. 그거는 경험에서 여러분이 직관으로 얻게 되는 거고. 오늘 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기본적 분석. 결국 재무제표만 보면 시장에서 봉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기본적 분석만 보지 말고 기술적 분석과 같이 어울려 보라는데 그랜빌은 재무제표를 일체로 보지 마. 기술적 분석만 가지고 차트만 가지고도 돈을 벌 수 있어. 사실은 차트만 가지고도 돈 버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나 삼성화재 같이 30년 동안 1000배 올라가는 종목, 미국의 존슨앤존슨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것들이 보면 결국적으로 매출이 올라가서 주가가 나중에 따라 올라가거든요.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 차트와 재무제표 보는 법을 전 종목을 보면서 여러분이 연구를 해야 돼요. 저는 지금도 재무제표를 아주 계속 열어봅니다. 물론 먼저 검색은 차트로 봅니다. 차트가 거래량과 매집의 모양이 나타나면 그 다음에 재무제표를 그때서 보는 거니까 시간을 단축하는 거죠. 준비가 되지 않은 종목을 여러분들이 재무제표를 먼저 쭉 보고 주식을 산다는 거는 갈 때가 멀었는데 얼마나 오랫동안 고생할 겁니다. 어떤 것들은 바닥에서 10년도 누워있기도 하고 어떤 거는 5년을 누워있기도 하죠. 대충 그래도 조정이 잘 된 위치에서 그래도 물론 저도 매수하면 1, 2년씩 조정 맞습니다. 88TV 회원 게시판에 보면 1, 2년씩 매수해가지고 기고 있다가 폭발하는 걸 보시죠. 주가를 분석할 때 당장 가기를 바라지 마세요. 여기 보면 좀 시간이 걸리고 1, 2년 동안 조정받는 동안에 매수가 밑으로 떨어질 때도 있지만 기본적 분석에서 아까 재무제표가 매출이 일어나고 자산이 좀 적당히 있고 박근이나 먹는 회사들은 망하지 않은 회사들은 시간이 지나가면 우상향한다는 믿음을 여러분이 가져야 됩니다. 금리에 관한 것을 간단히 보고 가려고 하는데요. 이건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주식을 하면 금리보로 챙겨라. 약세장과 강세장의 금리의 차이점을 얘기하는 건데요. 콜스트라니의 달걀 모양형인데 크게 보면 금리가 저점과 고점이 있다는 거죠. 금리가 저점일 때는 언제예요? 시장이 어렵고 그러면 금리를 내려주잖아요. 부양책을 쓰는 거죠.
그때 금리가 쌀 때 주식을 사는 거. 그때 근데 경제가 나쁘고 그렇기 때문에 주식 사고 싶지 않죠. 그 다음에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 자산들이 너무 버블이 나면 금리를 올려서 돈을 또 끌어들이잖아요. 그 중앙은행이 하는 역할은 저금리와 고금리를 가지고 경기가 하강됐을 때는 부양하고, 너무 부양이 돼서 금융자산이나 모든 자산들이 고표가 되면은 금리를 조절하기 때문에 금리가 낮을 때 여러분들이 그 주식에 대한 관심을 갖고요. 금리 하강 국면에서 부동산도 매수하고요. 주가는 결국 배당을 먹고 사잖아요. 배당이 금리와 나중에 싸우게 된다고요. 금리가 높아지면 어떻게 돼요? 안전한 금리 채권을 살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식시장에 돈이 빠져서 채권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채권을 산 다음에 채권이 떨어지면 그냥 높은 금리를 계속 먹을 수 있으니까 채권에서 오랫동안 안 나오는 거죠. 채권과 금리는 상관관계가 있고 채권과 주식과도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다음 시간에 한번 설명드리고요. 오늘은 저금리 시대에는 주식을 좀 관심 갖고 고금리가 되면 채권을 관심 가져야 된다 정도로 아시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강에서 여러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